2026년 5월 25일 작성자 빨간 약국. 유니온은 기본적으로 결합, 연합, 단결을 뜻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노동조합을 유니온이라고 하며 유니온을 연대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보호받고 있는 대기업 중견기업의 노동조합은 과보호를 받습니다. 과보호를 받는 소위 귀족노조는 연대하지 않습니다. 과보호를 받는 귀족노조는 파일을 나누지 못합니다. 한국의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기능을 상실한 마름일 뿐입니다. 마름은 노예들의 대장이라는 뜻입니다. 1. 노동조합 레이버 유니언. 가장 보편적인 의미로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를 뜻합니다. 흔히 말하는 노동조합이 바로 유니온입니다. 개별 노동자는 자본가나 기업에 비해 약자이지만 유니온 노동조합으로 뭉치면 기업과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단체 교섭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연대와 유니온. 노동 맥락에서 유니온은 단순히 한 회사의 직원 모임을 넘어 서로 다른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이 공통의 목표를 위해 굳게 뭉치는 행위 연대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프레카리아트처럼 파편화된 노동자일수록 혼자서는 목소리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업종과 고용 형태를 초월한 연대로서의 유니온이 더욱 강조됩니다. 3. 현대 노동시장에서의 새로운 유니온 형태. 과거에는 대기업이나 공장 중심의 노조가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새로운 방식의 유니온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반 노조 지역 세대별 유니온. 특정 회사에 소속되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는 노조입니다. 청년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뭉친 청년 유니온, 구직자나 실업자도 참여하는 노조 등이 있습니다. 미개한 개돼지 한국놈들은 회사에 취업해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는 멍청한 뇌구조를 가졌습니다. 무상계급 가진 것도 빼앗길 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은 미래의 노동자가 될 사람이므로 청소년이나 학생, 무직자, 해고자, 실업자도 노동조합을 만들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프리랜서 유니온.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프리랜서 개발자, 디자이너처럼 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앱이나 계약으로 일하는 독립 노동자들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만든 연대체입니다. 산업별 노조 산별 노조. 회사 단위를 넘어 자동차 산업, 보건의료 산업, IT 산업 등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가 하나의 거대한 유니온을 형성하는 형태입니다. 한 줄 요약 노동에서 유니온은 각자 흩어져 있으면 약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연대하여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만든 노동조합 단결체를 의미합니다. 1. 조합원 자격에 따른 분류 휴업 제도. 회사가 직원을 채용할 때나 고용을 유지할 때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어떻게 연계하느냐에 따른 구분입니다. 노동조합의 강제력과 영향력을 결정짓는 핵심 기준입니다. 오픈숍. 특징 고용과 노조 가입이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채용될 수 있고 채용된 후에도 노조 가입 여부는 전적으로 본인 자유입니다. 장단점 노동자의 선택권이 존중되지만 노조 입장에서는 결속력이 약해지고 대항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한국의 대다수 사업장이 법적으로 오픈숍을 기본으로 합니다. 오픈숍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안 하고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한국의 대다수 사업장이 법적으로 오픈숍이라는 것이 함정입니다. 한국의 노동등급은 세계 최하 등급으로 5등급입니다. 5등급은 노예국가가 받는 등급입니다. 4등급은 준노예국가가 받는 등급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노동등급은 5등급으로 노예국가가 받는 등급입니다. 미국의 노동등급은 4등급으로 준노예국가가 받는 등급입니다. 러시아의 노동등급은 3등급으로 보통국가가 받는 등급입니다. 일본과 독일의 노동등급은 2등급으로 노동권을 존중합니다. 독일과 일본의 공통점은 전쟁국가였습니다. 노동권을 존중받지 못하면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5등급 노예국가는 노동조합을 오픈숍으로 운영합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할지 안 할지는 노동자 개인의 결정입니다. 한국과 중국처럼 노동환경이 열악한 국가의 노동등급은 5등급입니다. 노동환경이 열악하므로 노동조합을 노동자가 만들지 않고 자본가가 노동조합을 만듭니다. 자본가가 노동조합을 만든 후 노동자가 노동조합 가입을 결정하게 합니다. 자본가가 만든 노동조합을 어용노동조합이라고 합니다. 어의 뜻은 짐승을 길들인다는 뜻입니다. 용은 수령으로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짐승을 길들여 이용하기 위해 만든 노동조합을 어용노동조합이라고 합니다. 자본가는 어용노동조합을 만든 후 노동조합 가입을 노동자가 결정하게 합니다. 어용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낙인을 찍습니다. 어용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해고 1순위가 됩니다. 입사 후 3개월 수습기간 안에 빨갱이로 낙인 찍고 해고합니다. 어용노동조합을 탈퇴해도 빨갱이로 낙인 찍고 해고합니다. 오픈숍은 개돼지와 인간을 분류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에이전시숍. 특징 노조 가입은 자유지만 노조원이 아니더라도 모든 노동자가 노조비 조합비에 준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장단점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혜택만 누리는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북유럽 등 노동등급이 높은 국가의 노동조합은 에이전시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의 노동조합은 13%입니다. 프랑스의 노동조합은 10% 미만이지만 에이전시숍이므로 전투력이 막강합니다. 조직 형태에 따른 분류 누구를 묶느냐. 기업별 노동조합. 특징 특정 회사 기업의 노동자들로만 구성된 노조입니다. 현황 한국의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교섭이 빠르고 회사 사정에 맞춘 협상이 가능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노동 격차를 키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세계 노동기구에서 세 개의 국가는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국, 대한민국, 일본 세 개 국가의 노동조합의 형태는 기업별 노동조합입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노동조합과 같습니다. 당신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노동등급은 노예국가로 5등급이고 미국의 노동등급은 준노예국가로 4등급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노동등급은 2등급입니다. 한국, 미국, 일본의 노동조합은 어용노동조합으로 세계 노동단체에서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일본의 노동등급은 2등급입니다. 노동운동은 노동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운동은 정부가 노동자를 대리하여 자본가와 싸우는 것입니다. 정부가 자본가의 개로 전락하면 노동등급은 5등급이고 정부가 노동자를 대리하면 일본처럼 노동등급은 2등급이 됩니다. 미국의 노동자는 정부가 노동운동을 하라고 자극해도 절대 노동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부가 노동자를 대리하여 노동운동을 합니다. 미국의 노동등급은 자본가에게 끌려다니므로 4등급입니다. 중국의 노동등급은 한국과 같은 5등급입니다. 경제발전을 목표로 과거 박정희의 경제모델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으므로 중국의 노동등급은 5등급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노동운동은 노동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상계급 자본가와 무상계급 노동자와 싸우면 노동자가 백전백패합니다. 이를 미국의 노동자는 알고 있으므로 미국의 노동자는 절대 노동운동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미국의 노동자를 대리하여 자본가와 싸웁니다. 대리는 대리운전과 같습니다. 산업별 노동조합 산별노조. 특징 회사가 다르더라도 같은 산업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통틀어 가입하는 거대한 노조입니다. 예 보건의료노조, 금속노조. 현황 통일 노동 동일임금을 요구하기 유리하며 개별 기업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강한 연대력을 발휘합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이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한국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간호사들이 파업을 합니다. 한국의 노동조합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기업노조입니다. A병원의 간호사가 파업을 해도 B병원, C병원, D병원은 정상 진료합니다. 이를 기업노조라고 합니다. 각 기업별로 파업하고 협상함으로 각계격파됩니다. 산업별 노조 산별노조는 대한민국 모든 간호사들이 파업하게 됩니다. 간호노동자 대표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상하게 됩니다. 각계격파가 될 수 없습니다. 국가의 기능이 멈추게 됩니다. 전국의 화물차가 멈추거나 경찰노조, 소방노조, 판사노조 등. 당신은 경악합니다. 판사도 파업하고 경찰도 파업하고 당신이 사는 5등급 노예국가. 중국과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직업별 직종별 노동조합. 특징 회사가 어디든 산업이 무엇이든 같은 직업적 기술이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뭉친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노조입니다. 예 의사 노조, 도배사 노조, 배달 라이더 노조. 현황 플랫폼 노동이나 프리랜서가 늘어나는 현대사회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형태입니다. 지역별 노동조합. 특징 기업이나 직종에 상관없이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 일용직, 영세 근로자들이 연대하여 만든 노조입니다. 요약하면 노동조합의 종류는 우리 공장. 사람끼리 회사, 사람끼리 뭉쳤는가 기업별 아니면 회사가 달라도 같은 일을 하는 사람끼리 뭉쳤는가 산별 노조 직종별 노조인가? 입사하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가 유니온숍 아니면 가입이 자유로운가 오픈숍? 대한민국의 정부가 노동자를 때려잡는데 앞장서므로 한국의 노동등급은 노예국가가 받는 5등급입니다. 일본과 독일의 노동등급은 정부가 노동자를 보호하므로 노동등급은 2등급입니다. 5등급과 4등급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5등급과 2등급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물론 개돼지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모릅니다. 프레카리아트는 불안정함을 뜻하는 이탈리아어, 프레카리오와 노동 계급을 뜻하는 독일어, 프롤레타리아트를 합성한 신조어입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가이 스탠딩이 그의 저서에서 고착화된 저임금 비정규 노동자 계급을 이 용어로 정의하면서 대중화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고용 안정성이 없고 경제적으로 극도로 취약한 노동 계급을 뜻하며 현대 자본주의 구조가 낳은 새로운 위험 계급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1. 프레카리아트의 주요 특징. 고용의 불안정성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파트타임, 일용직, 파견 노동자,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 배달 라이더, 프리랜서 등과 이에 해당합니다. 낮고 불안정한 소득이란 만큼 벌지만 노동 강도에 비해 임금이 낮고 경기가 나빠지면 가장 먼저 소득이 끊깁니다. 사회적 안전망 결여고용보험, 건강보험, 퇴직금 등 기존 임금 노동자들이 누리던 기본적인 복지, 혜택과 노동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업적 정체성 부재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나 장기적인 커리어 형성이 어렵고 언제든 대체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과거의 노동 계급 프롤레타리아트와의 차이점. 과거 산업사회의 전통적인 노동 계급은 비록 힘들고 가난했을지라도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공장이나 회사에 소속되어 장기적인 고용을 포장받음. 노조를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집단으로 요구할 수 있었음. 국가와 기업이 제공하는 사회보험 체계 안에 있었음. 반면 현대의 프레카리아트는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각자 도생의 형태로 일하기 때문에 노조를 결성하거나 정치적인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3. 왜 현대사회에서 문제가 될까? 기술이 발전하고 신자유주의 경제가 확산되면서
기업들은 고용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할 때만 쓰고 버리는 유연한 고용 형태를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AI나 자동화 기술의 발전도 이들의 입지를 더 좁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계급이 확산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사회의 불안정성 증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분노와 좌절로 이어져 사회적 갈등이나 극단적인 정치, 성향 포퓰리즘 등으로 분출될 수 있습니다. 소득 양극화 심화, 안정적인 자산을 가진 상위 계급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프레카리아트 간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구조로 고착화됩니다. 요약하면 과거에는 일자리가 있는 사람과 실업자로 나뉘었다면 이제는 일자리가 있어도 삶이 완전히 불안정한 워킹 푸어이자 프레카리아트라는 새로운 계급이 현대 사회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집행부라는 놈이 한국의 노동등급이 최하 등급 5등급인지도 모른다. 노동조합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도 모른다. 한국의 노동 강도가 살인적이라는 사실도 모른다. 도대체 한국의 노동조합의 집행부라는 놈은 노예와 같다. 한심하고 한심할 뿐이다. 대한민국이 노동조합 때문에 망한다는 미개하고 천박한 개소리를 하는데 대한민국이 노동조합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고 자본가가 만든 어용노조 때문에 망해가고 있으며 노동조합이 어용화되어 가고 있어서 망하는 것이다.